자, 그럼 저희 바로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1부에서 MB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평창 올림픽이 제발 끝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을 한 사람. 네, 바로 MB인데 MB 이야기로 한번 2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MB하고 삼성의 어떤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죠.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죠. 네. 이건희 회장 사면 조건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순순히 자백을 한 거예요? 뭐냐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자, 요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 15일에 이학수 전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됐고요. 2009년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2009년 10월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다스 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프의 소송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액은 약 350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 현재 환율로 40억 정도입니다. 당시 환율로는 50억대,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아마 대납한 이유는 뭐 청와대 요청 때문일 것이다. 뭐 당시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누리 말처럼 왜 이학수가 불었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김백준이 먼저 불었어요. 자, 그러면 이학수가 딱 갔어. 이학수가 띡띡 검찰에 가갖고 저기 이거 뇌물이거든. 지금 검찰은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은 이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려치기가 아니고 직접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생각하고 있는데 이학수가 그 뭐야 뇌물을 줬다는 거잖아. 자기가 그렇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뚜벅뚜벅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야 김백준이 불었어라고 검찰에서 쑥 들이미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증거자를 들이밀면 이학수가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 없어. 그러면은 자기가 덤태기. 여기서 덤탱이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해야겠네. 청와대가 시켰고 또 지금 누워있는 이건희가 시켰어요. 그래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용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건희 네. 이건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청와대에 달라고 해서 줬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도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고 또 이거는 증거 완벽하다. 그러면 김백준은 왜 불렀느냐? 김백준은 영포빌딩에서 나온 자료. 영포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이 거기 자료를 보고 와탕칼로 했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김백준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김백준도 지가 빠져나가려면 이명박을 불어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김백준 나이가 이제 80 노인이야. 빵에 있잖아. 빨리 나와야지. 많은 걸 해냈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청와대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자체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다라는 그렇죠. 거를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건 아닌데 청와대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뇌물죄가 되는 거고 40억을 삼성 측에서 대신 내고 이건희가 2008년도에 2008년 8월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고 나서 조세 포탈 배임으로 3호 시스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는데 4개월 만입니다. 이 12월 달 4개월 만에 사면 복권 받았습니다. 4개월 만에 복권 받는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사면 이런 말 나오잖아.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면을 해줬느냐. 결국은 이 40억 받고 그 대가로 사면해 준 게 아니냐. 올림픽 유치 때문이라고. 뭐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였다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지금도 MB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기는 요구한 적이 없다. 그거는 뭐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핑계지 뭐. 그리고 또 이게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기소가 되거나 또는 수사를 받으면 IOC 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게 오히려 관행입니다. 그런데 수사 때도 버텨, 기소 때도 버텨, 심지어 1심 유죄 판결, 2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집행유예라고 해서 뭐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도 버텨. 결국 이거는 앞으로 뭐 조금만 버티면 사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으면 MB는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김백준 이학수 그러니까 전달자도 맞다 그러고 준 새끼도 맞다 그랬는데 받은 놈이 안 받았다 그러면 말이 돼 그게? 심지어 다스도 그 에이킨 검프인가요? 그 네.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둔 그 미국 로펌 으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뭐 무료로 처음에는 뭐 급여가 그 보수가 안 맞았겠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그냥 해주는 걸로. 사실 이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재능 기분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 한겨레 보도인데 현대도 이 소송 비용을 100만 달러, 10억 정도를 대납해줬다. 지금 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하고 이명박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겁니까? 일단 현대맨이잖아. 그렇죠. MB가 출신이고 이 다스가 뭐 먹고 삽니까? 아, 납품하죠, 현대차에. 현대차에 납품하죠. 하청이죠.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서울시장 되고 나서 다스가 현대에 납품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현대 때 먹고 살게 된 거야. 다스는. 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그 현대 양재동 사옥 요거 MB가 편을 봐줘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연한 일치겠지만 역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이 정몽구가 역시 사면 받아요. 이것도 정몽구도 아마 뭐 배임 이런 혐의였을 건데 역시 사모 시스템 적용돼갖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았거든. 그런데 70 며칠 만에 사면 받습니다. 아니, 자기 배불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도대체 왜 사면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건희는 올림픽 때 사면해줬다 치자. 네. 정몽구를 왜 사면해줬어, 그러면? 몽구형은 의미가 없네요. 그것도 72일 만에 왜 사면해줬어? 진짜. 평창 사전 준비 이런 거 있나? 결국은 10억 달러도 그런 게 아니냐. 10억 달러가 아니죠. 10억 원? 100만 달러, 10억 원. 근데 이것도 현대차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그건 조사가 하면 밝혀지겠죠. 모른대요? 예,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MB가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상 뇌물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근데 실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검찰이 여러 가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뇌물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녹음한 순간에 그 조사를 본인이 인정을 할까요? 인정할 수 없게끔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 보면 부인할 수 없게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 빼박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에 구속 그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배 씨. 이게 이제 이명박의 재산 관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영배가 구속되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속영장이 나온다 그러면 검찰 수사는 한결 더 순항을 달 거랍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문서 파쇄하다가 걸린 사람? 아니. 요 사람은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금강 대표인데 이 사람이 도곡동 땅 네. 그 140억인가요? 그 땅을 매각 대금을 관리했다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2008년 BBK 특검 때 역시 이영배를 불렀습니다. 네. 특검에서 불렀는데 그때는 특검이 이영배를 어떻게 봤냐면 이상은의 자금 관리인으로 봤어. 왜냐면 도곡동 땅을 이상은 거이라 생각했거든. 지금 보고 나니까 도곡동 땅도 MB 거고 다수도 MB 거고 그러면 140억 관리했던 이영배는 MB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검찰이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특검 때도 도곡동 땅 사실상 이거 MB 거다는 걸 MB 거 아니냐는 아니죠. 얘기는 돌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도곡동 땅은 이상은 게 아니고 제3자 거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당시 특검은 다 일을 안 했었죠. 덮었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진짜. 씨발. 장난치냐? 아니, 야,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개연성 없다고 욕먹겠네요, 진짜. 근데 그때는 뭐,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죠. 지금은 뭐 택도 없죠. 어쨌든 뭐 이영배 대표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하도급 업체랑 거래하면서 50억 원대 비자금 조성했다라는 혐의인데 요게 아마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전달된 것 당연하지. 같다라고 왜냐면 추정. 금강이라는 회사도요. 결국은 다스 협력업체인데 이것도 결국은 금강도 이명박 거라는 게 지금 검찰 판단이거든. 그렇죠. 이영배가 그럼 금강을 하면서 50억 비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그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있죠. 네. 김재정이 죽었잖아. 네. 그 안에 권영민가 권명인가 그 사람한테 월급을 이빠이 주는 걸로 해가지고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그러면 그 김재정 와이프는 바보야? 나한테 이렇게 돈이 월급이 많이 오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아니 그러면 탁탁탁이 아구가 탁탁 맞는 거지. 또 하나 혐의가 있는데 아들 이시영 씨가 실제 주인인 다스협력사 다온에 담보 없이 16원을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이죠. 네. 근데 16원을 이시영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다온인가 다오신가 하여튼 그 회사에 다온. 빌려줬는데 어떤 미친놈이 담보도 없이 16억 원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나온 것만 거의 66억을 그냥 꿀떡 갖다 바친. 그러니까 이게 그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 9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음 날짜 기준으로 오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네. 제가 수사 중간 수사 결과
그 요약본을 좀 봤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3장, 2페이지 반이고요. 네. 굉장히 짧고 여기 보면은 120억 횡령은 격리 직원이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전 뒤에 거는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당시 특검도 개인 비리라고 결론 냈잖아요. 네. 지금 당시 특검과 똑같은 결론을 지금 검찰에서 한 거잖아.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반 개인 격리 직원이 120억을 횡령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회사에 폐를 끼친 사람을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썼다는 것도 더 이상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을 검찰은 왜 개인 비리라고 결론을 내렸을까? 더 큰 그림이 뒤에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네. 역시 날카롭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딱 보니까 네. 가나로 돼 있어요. 다스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2개가. 첫 번째가 120억 횡령은 이거는 격리 직원이 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표현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격리 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 그리고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정황 등 추가 확인 돼 있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격리 직원의 횡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 C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또 D의 납품 대가 명목 금품 수수 비리,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다라고 예. 하고 있고요. 또 이것만 봐도 사실은 검찰이 뭐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왜 개인 비리야? 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모 언론사를 통해서 오늘 녹음 날짜 기준으로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동부지검에서 이제 차장검사와 기자들이 티타임을 갔는데 녹취한 거, 속기한 거, 예. 타이핑한 거를 받아봤습니다. 예.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평소보다.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뉘앙스가 뭔가 이상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120억 원은 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다. 120억 원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아니 직원 120억 원은 그렇다 치고 설령 직원이 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그와 별개의 비자금 조성이 굉장히 큰 게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문답에 기자와 차장검사의 문답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나올 거예요. 네,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고 저기 오늘 검찰 발표 행간을 읽으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 간부들이 비자금 조성한 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개인 직원이 횡령했다 했잖아. 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그 개인 직원, 격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야, 니네 한 거 내가 다 알고. 그러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지. 그렇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입을 다물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일하게 했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였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답이 있는데 150억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겠죠? 150억 사용처 관련해서 이시영에게도 갔냐라고 되어 있네요. 갔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네, 뭐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답변도 있었고요. 열린 결말이네요. 네. 이 내용을 전체를 좀 보시면은 사실 이미 상당 부분 뭔가를 포착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크게 봐서 120억 이외의 다른 부분의 어떤 비자금 조성도 충분히 잡았고 그게 오히려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드러나고 있는 120억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영배의 영장심사, MB의 재산관리를 맡았던 이영배 영장심사가 구속 여부. 오늘, 그러니까 19일이죠. 19일 밤 늦어도 20일 새벽에. 그래서 아마 새벽에 날 겁니다. 실질 심사하고 있으니까. 맞네요. 새벽에 나면 우리 방송 나갈 때쯤 결정이 됐겠죠. 그렇죠. 일단 뭐 이렇게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MB 소환은 그럼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재 수사는 거의 이제 완성 단계다. 다 됐습니다. 다 됐다. 네. 또 오늘 밥 다 됐다. 밥 다 됐고요. 네. 그래도 MB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 번 불렀다 집에 보냈다 또 부를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쇼를 쳐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한 번 불렀을 때 모든 걸 완성해 있어야 돼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이상득 전 의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득 조사는 하니까 답이 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파서 못한다잖아 어떻게. 어떻게든 해야죠. 병원으로 찾아가서. 이럴 땐 찾아가서라도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이동형 부사장에 대한 신병 처리는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성실히 임하고 있다. 성실히. 네. 요거는 이동현이 거의 다 물었던 얘기예요. 네, 이미 뭐 다 협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불구속이야 걔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상당 부분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그 친구는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지 싶습니다. 제2의 장시호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하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재판에서 끝까지 깔끔한 태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형량 낮을 거라고 깜짝대지 말고. 뭐라고요? 깝죽. 그래야 되지 뭐. 이시영 씨에 대한 뭐 소환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형 이상은 씨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든 활용점정은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일 거라는 거, 전 대통령일 거라는 거. 네, 3월 초 정도에 소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왔는데 어쨌든 뭐 이제 검찰 조사가 경찰 조사가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만큼 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래도 뭐 박근혜보단 낫네. 박근혜 이 추운데 엄동설안에 그쵸. 깜빵에서 버텼잖아. 올해 유난히 추웠잖아요. 그렇네요. 그 MB는 낫지 뭐 그래 따뜻할 때 들어가면. 내년도 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네요. 올겨울 너무 추워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녹음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19일 2월 19일 9시 저녁 9시 정도 됐는데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이윤택이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 계속 올라와 있죠. 네, 성추문 휩싸인 연극 연출가죠. 근데 이분이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죄한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성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법적 책임을 포함해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뭘 직접 만나서 사과.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된 행동이 일어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일단요, 뭐 꼴도 보기 싫다 그래도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는 게 맞지. 지금까지 계속 간접 사과했어요. 그렇죠. 간접 사과했는데 문제가 이제 성폭행까지 강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온 것 같고요. 강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한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단은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그건 말뿐이 왜냐면 자기도 몇 명인지 몰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를 할 수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게 본인이 얘기했잖아. 18년 동안 그랬다고. 그리고 연극 선배 단원들이 계속 자기한테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법적 책임 오늘 하는 것은 저는 기자회견 하기 전에 손수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들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사나 조사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지금 처음에 이 문제를 미투로 밝힌 분이 당했다는 건 2001년, 2002년도 사건이야. 여관방 지방에서 네. 안마해달라 이랬다는 거. 네. 그건 뭐 지금 와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친고죄가 있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돼. 과거 사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1, 2년 전에 뭐 당했던 사람이 나오면 모를까? 아예 못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건은 아예 못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19세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오늘 이 기자회견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실망해서 구체적으로 썼더라고.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간당하고 낙태까지. 낙태까지 강요당했고 200만 원 받았다. 뭐 그거 낙태하라고. 오,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참나.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사 못해요. 이것도 조사합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것도 조사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법적 책임은 이 사람은 어떻게든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연극계에서 따로 조사를 합니까? 뭘 수사건이 있다고. 더 못하죠. 안 됩니다. 연극단 해체시켰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법적 책임 오늘 하면서 자기가 뭐 받을 게 있으면 달려갔겠다. 한 개도 받을 게 없어 그런데. 최근에 당한 사람은 없을까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야. 최근에 그거 기대하면 안 되지 씨.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 아니,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다면 밝혀지는 게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친고죄 폐지 이후에 만약에 있었다면. 근데 친고죄 폐지 그렇죠. 예, 친고죄가 폐지된 이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공소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가능한데 지금 이 강간 사건이나 그 전의 사건들 지금 나온 사건들은 전부 다 친고죄 폐지 이전의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못합니다 지금.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때라고 한다면 그 친고죄 고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공소시효를 따질 것도 없이 네, 고소 기간이 도가해버리면은 고소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처벌 대상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집단 안에서 본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저런 좀 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대요. 네.
딸 친구. 아, 생각만 해도 더럽다. 진짜. 세 글자 얘기했는데 더럽다. 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여성분이 바로 하기도 했대. 선생님 딸 친구라고 자기는. 근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오늘 사과를 했지만 이 사과 자체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성행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도 좋아서 했잖아라는 거는 그때 그런 상황에 놓였던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한 번 더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모욕적인 네, 거죠.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성행위에 동의할 만한 그런 피해자들이 절대 아닌데 그렇게 말한 건 2차 가해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또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소송하지 못하나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나요? 아, 애초에 그 뭐 안마시키고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처벌을 못 받는 건 더 슬프네요. 사실 뭐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뭐 하루도 넘길 수 없는 일이죠. 한 번도. 네. 그런데 또 한 15년, 20년, 25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과는 또 약간 분위기가 달랐을 겁니다. 분위기도 달랐고 당신은 이 문화 권력. 고은 시인 얘기 나오잖아. 고은 시인도 마찬가지고 이윤택 씨도 마찬가지고 이 업계에서는 최고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였어요? 뭘요? 그러니까 지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는 하여튼 최고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니 오늘도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참 황당하고 열받았던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뭐 잘못인 줄 몰랐다는 말. 봐, 그렇게 말하잖아. 네. 당연한 줄 알았다. 오늘 그 말을 해서 관행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뻐해주고 이런 게 아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더럽다. 근데 그게 관행 그런 관행이 존재하긴 한 건가요? 뭘 존재해요. 그냥 핑계 되는 건가요? 핑계 되는 변명? 거지.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특히 글 쓰는 사람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심했다고. 그 자랑도 막 해. 나 어제 개 먹었어. 뭐 이런 자랑도 하고 지들끼리 모였을 때. 문인들이. 많았다니까 옛날부터.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영 문인 씨? 글 쓰는. 특히 고은 씨나 이윤택 씨나 소문 뭐 이건 엄청나게 돌았었거든 옛날부터. 네. 뭐 다 아는 거였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화제가 돼도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그냥 내가 그냥 재수 없어 걸렸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아, 실제로 그 SNS상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꼰대 커밍아웃 하고 있다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문제의식을 진지하게요? 진심으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페이스북을 활동하는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글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극계 또 이렇게 문학계 지금 하여튼 두 군데 불거졌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위 말하는 뜨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맞아. 경제적 문제도 심하고. 근데 이 양대 산맥을 건드렸다 그러면 자기는 그냥 이 꿈을 접어야 되는 그쵸, 거지. 그냥 매장 당해버리는. 연극계 지망생, 뭐 문학계 지망생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영화, 체육, 뭐 무용 이런 데도 있습니까?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똑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좀 법적인 처벌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다른 했으니까. 얘기인데 월간조선에서 이윤택 문재인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뭐 이런 걸. 그래서 그 이윤택 문재인 그 네이버에 실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건 맞죠? 맞아요. 맞고 이윤택 씨가 문재인 후보 지지하기도 했어. 지지난 대선이죠. 예. 근데 어쩌라고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절도라든가 이런 걸 걸려 들어갔다. 그럼 창석이 내 옆에 있다고 창석이 요거 넘어가야 되나? 네. 아 그래요? 농담이고요. 뭐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걸 왜 엮어? 이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지. 고등학교 동창을 뭐 선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문재인 후보가 뭐 성추행을 방관했습니까? 뭐 지지했습니까? 동의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뭐 어떤 중요한 자리를 하지 않겠냐,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사실 있었어요. 예술계에서는. 난 그랬으면 문제가 좀 된다고 봐. 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 근데 뭐 관련이 문제가 돼?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네. 이윤택 씨를. 네. 그러면 이 사건 터지면은 이러면 작살 나는 거죠. 요거도 먹어야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아마 레퍼런스 체크는 다 하지 않았을까요? 인사검증 기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소문 다 했다고. 네. 다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근데 그 배우 진서연 씨도 이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배 예술 감독에 대해서 길에서 만나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는- 정말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평창에서 만난 저의 일회인 감독님도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나면 내 제안을 전해달라.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1심에서 승소한 위자료 4천만 원 안 받을 테니까 12라운드 한번 글러브킥 한번 뛰자. 네. 그러면 몇 분 뛰면 나에게 4억 준다고 할 거다. 네. 그럼 운동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되나? 네. 그래서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 중입니다. 전달 좀 해주세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이 전달 전달해주세요. 좀 전달할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진짜. 뭐 정치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전달을 제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 네. 나가면 이제 전달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어딘가에 제2, 제3의 이윤택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정신 차리시고 지금은 당분간 조용하겠죠. 당분간. 당분간. 아니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당분간 조용하고 또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 네. 이것도 파파라치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불륜 현장 포착했다고 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돈 입금해라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야 그거 참 웃기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또 걸렸거든. 근데 그게 새로운 수법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고전적이죠. 고전적인 수법이야. 근데 계속 돼. 근데 계속 돼. 그러니까 내가 딱 저랑 손수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손수호 씨, 당신 아내 이름 뭐 박누리죠? 딱 이러면서 일단은 어떻게 이게 되잖아. 당신이 갖고 있던 불륜 테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돈 붙이라고. 너 근데 붙인 사람이 많다는 거야. 심지어 와이프 이름 같은 거 몰라도 돼. 어머. 와이프 이름 같은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전화해서 이번 모텔 들어갔다는 거 다 찍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돈벌이 돼요. 와. 네, 그러니까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귀 기울여 듣지 마, 오창석.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오래된 얘기인데 최근에 또 터졌다고. 근데 계속 통하는 거예요? 계속 통해. 어머. 희한하지. 예전에 과천 청사 근처에서도 이런 일 많이 특히 있었고. 근데 공무원들한테 통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발각되면 아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더 무섭죠 이게. 참나 난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그냥 깨끗하게 살면 돼요. 되게 신박하다. 고전적이면서도 신박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세요? 네.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알면 돼요. 그니까. 그럼 다 오케이. 전화번호도 몰라도 돼. 그냥 그 부처로 전화하는 거야 인터넷 보고 사무실로. 아무나 누구 받는지도 몰라. 그냥 하면은 당신 걸렸다고 하면 힘들게 되는 거야. 막 보이스피싱해서 뭐 검사가 옆에 필요 있고 없어요. 어쩌고 이런 말 할 필요 없네요.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보다 더 심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이메일 보냅니다. 이메일? 전화할 필요 이메일로 그냥 보내는 거야. 계좌번호 이메일? 딱 하나 계좌번호랑 당신이 뭐 불륜 테이프 갖고 있다 이메일만. G메일 만들어. 그래도 돈이 들어옵니다. 진짜요? 아니 불륜이란 얘기 안 해도 미치겠다, 되겠네. 진짜. 그냥 계좌번호 하고 200만 원입니다.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난 알고 그러니까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불륜도 있고 성매매도 있어요. 요거 성매매 하셨죠? 뭐 그렇지. 오. 그것만 해도 쑥 오는 거지. 기가 막힌 그렇네요. 노릇이죠. 네, 신박하네요. 나는 특검 이영배를 어떻게 봤냐면 이상은의 자금 관리인으로 봤어. 왜냐면 도곡동 땅을 이상은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보고 나니까 도곡동 땅도 MB 거고 다수도 MB 거고 그러면 140억 관리했던 이영배는 MB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검찰이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특검 때도 도곡동 땅 사실상 이거 MB 거다는 걸 MB 거 아니냐는 아니죠. 얘기는 돌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도곡동 땅은 이상은 게 아니고 제3자 거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당시 특검은 다 일을 안 했었죠. 아니, 덮었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진짜. 거야 진짜. 씨발 장난치냐? 아니 야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개연성 없다고 욕먹겠네요 진짜. 근데 그때는 뭐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힘 있을 때죠. 지금은 뭐 택도 없죠. 어쨌든 뭐 이영배 대표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하도급 업체랑 거래하면서 50억 원대 비자금 조성했다라는 혐의인데 요게 아마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전달된 것 당연하지. 같다라고 왜냐하면 추정. 금강이라는 회사도요. 결국은 다스 협력업체인데 이것도 결국은 금강도 이명박 거라는 게 지금 검찰 판단이거든. 그렇죠. 이영배가 그럼 금강을 하면서 50억 비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그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있죠. 네. 김재정이 죽었잖아. 네. 그 아내 권영민가 권명인가 그 사람한테 월급을 이빠이 주는 걸로 해가지고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그러면 그 김재정 와이프는 바보야? 나한테 이렇게 돈이 월급이 많이 오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아니 그러면 탁탁탁이 아구가 탁탁 맞는 거지. 또 하나 혐의가 있는데 아들 이시영 씨가 실제 주인인 다스엠 역사 다온의 담보 없이 16억 원을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이죠. 네. 근데 16억 원을 이시영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다온인가 다오신가 할 때 그 회사에 다온. 빌려줬는데 어떤 미친놈이 담보도 없이 16억 원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나온 수사를 받으면 IOC 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게 예. 오히려 관행입니다. 그런데 수사 때도 버텨, 기소 때도 버텨, 심지어 1심 유죄 판결, 2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집행유예라고 해서 뭐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도 버텨. 결국 이거는 앞으로 뭐 조금만 버티면 사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으면 MB는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김백준, 이학수 그러니까 전달자도 맞다 그러고 준 새끼도 맞다 그랬는데 받은 놈이 안 받았다 그러면 말이 돼 그게? 심지어 다스도 그 에이킹 검프인가요? 그 네.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둔 그 미국 로펌으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뭐 무료로 처음에는 뭐 급여가 그 보수가 안 맞았겠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그냥 해주는 걸로. 사실 이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재능 기분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 한겨레 보도인데 현대도 이 소송 비용을 100만 달러, 10억 정도를 대납해줬다. 지금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하고 이명박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겁니까? 일단 현대맨이잖아. 그렇죠. MB가 출신이고 이 다스가 뭐 먹고 삽니까? 납품하죠 현대차에. 현대차에 납품하죠. 하청이죠.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서울시장 되고 나서 다스가 현대에 납품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현대 때 먹고 살게 된 거야. 다스는. 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그 현대 양재동 사옥 요거 MB가 편을 봐줘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연한 일치겠지만 역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이 정몽구가 역시 사면 받아요. 이것도 정몽구도 아마 뭐 배임 이런 혐의였을 건데 역시 사모 시스템 적용돼갖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았거든. 그런데 70 며칠 만에 사면 받습니다. 아니 자기 배불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도대체 왜 사면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건희는 올림픽 때문에 사면해줬다 치자. 네. 정몽구를 왜 사면해줬어 그러면? 몽구형은 의미가 없네요. 그것도 72일 만에 왜 사면해줬어? 진짜. 평창 사전 준비 이런 거였나? 결국은 10억 달러도 그런 게 아니냐. 10억 달러가 아니죠. 10억 원? 100만 달러, 10억 네. 원. 근데 이것도 현대차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그건 조사가 하면 밝혀지겠죠. 모른대요? 예,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MB가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상 뇌물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실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검찰이 여러 가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뇌물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녹음한 순간에 그 조사를 본인이 인정을 할까요? 인정할 수 없게끔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 보면 부인할 수 없게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 빼박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에 구속 그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배 씨. 이게 이제 이명박의 재산 관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영배가 구속되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속영장이 나온다 그러면 검찰 수사는 한결 더 순항을 달 거랍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문서 파쇄하다가 걸린 사람? 아니. 요 사람은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금강 대표인데 이 사람이 도곡동 땅 네. 그 140억인가요? 그 땅을 매각 대금을 관리했다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2008년 BBK 특검 때 역시 이영배를 불렀습니다. 네. 특검에서 불렀는데 그때 자, 그럼 저희 바로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1부에서 MB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평창 올림픽이 제발 끝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을 한 사람. 네, 바로 MB인데 MB 이야기로 한번 2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MB하고 삼성의 어떤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죠.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네. 이건희 회장 사면 조건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순순히 자백을 한 거예요? 뭐냐고요? 아이고, 네. 말씀해 주시죠. 자, 요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 15일에 이학수 전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됐고요. 2009년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2009년 10월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다스 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프의 소송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액은 약 350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 현재 환율로 40억 정도입니다. 당시 환율로는 50억대,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아마 대납한 이유는 뭐 청와대 요청 때문일 것이다. 뭐 당시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누리 말처럼 왜 이학수가 불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백준이 먼저 불었어요. 자, 그러면 이학수가 딱 갔어. 이학수가 띡띡 검찰에 가갖고 저기 이거 뇌물이거든. 지금 검찰은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은 이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려치기가 아니고 직접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생각하고 있는데 이학수가 그 뭐야 뇌물을 줬다는 거잖아. 자기가 그렇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뚜벅뚜벅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야 김백준이 불었어라고 검찰에서 쑥 들이미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증거자를 들이밀면 이학수가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 없어. 그러면은 자기가 덤탱이. 여기서 덤탱이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해야겠네. 청와대가 시켰고 또 지금 누워있는 이건희가 시켰어요. 그래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용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재용이래. 이건희. 네. 이건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청와대에 달라고 해서 줬어요. 이렇게 말한 거. 그러니까 자기도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고 또 이거는 증거 완벽하다. 그러면 김백준은 왜 불었느냐. 김백준은 영포빌딩에서 나온 자료. 영포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이 거기 자료를 보고 아탄칼로 했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김백준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김백준도 지가 빠져나가려면 이명박을 불어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김백준 나이가 이제 80 노인이야. 빵에 있잖아. 빨리 나와야지. 많은 걸 해냈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청와대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자체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 스스로 증명한 거죠. 직권 아닌데 청와대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뇌물죄가 되는 거고 40억을 삼성 측에서 대신 내고 이건 2008년도에 2008년 8월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고 나서 조셉 버탈 배임으로 3호 시스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는데 4개월 만입니다. 이 12월 달 4개월 만에 사면 복권 받았습니다. 4개월 만에 복권 받는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사면 이런 말 나오잖아.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면을 해줬느냐. 결국은 이 40억 받고 그 대가로 사면해준 게 아니냐. 올림픽 유치 때문이라고. 뭐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랐다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지금도 MB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기는 요구한 적이 없다. 그거는 뭐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핑계지 뭐. 그리고 또 이게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기소가 되거나 또는